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H백의 압도적인 점유율이나 젠슨 왕의 가죽 자켓에만 감탄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지금 설계된 거대한 자본의 함정에 갇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범인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그저 살인 현장에 남겨진 화려한 흉기일 뿐이죠. 진짜 범인은 빅테크의 재무제표 깊숙한 곳, 카펙스라는 이름의 광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현금 흐름표를 뜯어보십시오. 연간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인공지능의 지능을 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뱅크런 형태의 공포성 매집일까요? 오늘 저는 AI 수익성 논란이라는 뻔한 프레임을 깨부수겠습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구리 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농축 우라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겠습니다. 지능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물리법칙의 시대였습니다. 상위 1%를 위한 추적 시스템, 지금 바로 가동합니다.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하는지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압니다. 그건 시장의 소음일 뿐이라는 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 불리는 빅테크들의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의 성장률과 지금의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초보적인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괴함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자의 강박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최근 보고서를 교차 검증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현금은 AI 소프트웨어 매출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를 선점하고 전력망을 확보하려는 부동산적 탐욕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GPU를 많이 산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GPU 한 장당 투입되는 인프라 유지 비용이 과거 서버 대비 4배 이상 치솟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기술 투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력 그리드를 통째로 매집하려는 거대 카르텔의 인프라 전쟁입니다. 자본 지출은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투하한 자본 대비 수익률은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시장이라면 여기서 폭락이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버티고 있을까요? 시장이 AI를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사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로 오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정말 똑똑해지는 게 두려운가요? 아니면 AI를 돌릴 전기가 없는 게 두려운가요? 엔비디아의 칩 성능은 무어의 법칙을 비웃으며 질주하지만 구리 전선의 전도율과 변압기의 한계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리법칙에 갇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빛의 속도로 복제되지만 구리 광산에서 원석을 캐내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급망의 비대칭적 디커플링을 발견해야 합니다. 칩은 넘쳐나는데 그 칩을 꽂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권한이 나오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미공개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입니다. 버지니아주 데이터 센터 단지의 전력 대기 시간을 보십시오. 과거 2년이었던 대기 시간이 이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빅테크가 GPU를 아무리 사모아도 전력 그리드에 연결하지 못하면 그건 그저 비싼 실리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럼 빅테크는 바보라서 GPU를 계속 살까요? 아닙니다. 경쟁자가 전력을 확보했을 때 나만 칩이 없어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후의 국면은 알고리즘의 대결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전자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비트의 전쟁이 원자의 전쟁으로 회귀했습니다. 이 변곡점을 읽지 못하는 자는 AI 버블이 터질 때 구리선에 목을 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상위 1%만 아는 에너지 기저선을 건드려 봅시다. 반도체 주가를 보며 환희할 때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 수치를 확인한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AI는 가상세계의 존재가 아닙니다. 수조 마일의 구리 배선과 거대한 송전탑 위에서 숨을 쉽니다.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향하는 종착역은 결국 물리적 실체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10%를 장악할 기세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 갈증이 해소될까요? 천만에요. 자연의 변덕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AI의 중단 없는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돈의 물줄기는 다시 원자력이라는 금기어로 흐릅니다. 샘 올트먼이 왜 핵융합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 섬 원전을 통째로 독점 계약했을까요? 지능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마지막 에너지원. 이제 우라늄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디지털 금을 캐기 위한 전기화폐 그 자체입니다. 구리가 전력망의 혈관이라면 우라늄은 그 심장입니다. 테크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성장성으로 계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확보한 전력량당 시가총액이라는 기괴한 계산법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압기 부족 현상이 3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공급망 병목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전기 인프라를 AI가 독식하며 기존 산업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이론 하나를 꺼내보죠. 19세기 철도 광풍 당시 선로를 깔던 기업들은 대부분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깔아놓은 선로는 남아서 세상을 바꿨죠.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거대한 투자가 당장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생산성 혁명이라 부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자본의 강제 집행입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수익을 내는 속도보다 AI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 속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진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빅테크가 이 투자를 멈추는 순간 시장은 끝납니다. 수익이 안 나도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버블이라 읽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버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버블이 터진 자리에 실물 인프라가 남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AI 국면이 닷컴 버블과 다른 결정적 차이는 형체 없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거대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지구에 직접 박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AI는 진짜인가? 네, 진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철저히 물리적인 인프라로서 진짜입니다. 엔비디아 이후의 국면은 지능의 우열이 아니라 자원을 누가 독점하느냐로 결정될 겁니다. 상위 1%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트에서 아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십시오. 반도체 설계 자산보다 구리 채굴권과 송전망 변압기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겁니다. 둘째, 전력 효율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액침 냉각과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에 주목하십시오. 지능의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열역학적 효율성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수익성 없는 AI 스타트업은 썰물 때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결국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대 자본만이 이 인프라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언제나 진화하죠. 증기기관이 석탄을 먹고 산업을 세웠듯 AI는 전기를 먹고 새로운 제국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픽셀에 현혹되어 엔비디아의 뒷모습만 쫓겠습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괴물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혈맥을 선점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전력망은 AI라는 거대 포식자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진보입니까? 아니면 몰락의 전조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만의 실물 자산 해지 전략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바군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